자, 우리 10강, 과학기술 1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위치 추정 방법이라는 건데, 수중 위치 추정 방법, 물속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와, 재밌겠다. 그치? 수중 로봇이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수중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 환경에서 로봇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래. 되게 똑똑해야 되네. 그치? 로봇이. 수중 환경은 육상 환경에 비해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의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대요. 그쵸? 기선 방식은 중계기 간의 거리가 긴 장기선 방식과 그 다음 중계기와 수중청음 기간의 거리가 짧은 단기선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다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에는 장기선과 단기선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수중 환경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위치 추정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수중 구조물 등으로 인해 정밀 추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수중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일단 초음파가 이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초음파로 이용하는 이러한 단점, 어려움을 이제 나중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자기파를 이용한 그러한 시스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대강 이렇다고요. 자, 1문단부터 볼게요. 최근 수중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얕은 수심의 근해에서는 사람들을 통한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수심이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작업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대체할 수중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수중 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원격 조작 방식 정도로 활용이 되었었어요. 원격 조작 방식이 뭐야? 원격 조작. 그러니까 조종자의 명령에 의거해서만 따를 뿐이었지만 점차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율구동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율구동 방식은 원격 조작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원격 조작은 조종자가 명령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자율구동 방식은 이 로봇이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1문단은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2문단. 이런 수중 로봇이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그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필요하대요. 그치?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그 자동차도 자유주행? 뭐 이런 게 있잖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신랑 거에도 그런 옵션이 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아직 뭐 자동차는 아주 그렇게까지 개발이 되기까지는 이제 사실 그런 걸 또 쓰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이제 쓰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도 진짜 뭐만 딱 누르면 알아서 100km 유지해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있기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중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수중 환경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작업을 수행하려면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려면 로봇은 자신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래요. 하지만 수중 환경은 육상 환경에 비해서 사실 많은 제약이 따른대요. 이런 위치 추정에 사용하는 방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수중 환경은 왜? 어떤 이유? 어떤 제약이 있냐면 전자기 신호의 감쇄율이 높아서 위성 항법 장치 등의 신호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감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전자기파의 감쇄율이 높다라는 건
전자기파가 물속에서 잘 흡수된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감쇄율이라는 건 떨어뜨리는 그 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물속에 들어가면 그 떨어뜨리는 율이 높아진다. 즉 그만큼 물속에 잘 흡수가 돼서 그 전자기파가 제대로 뭔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달의 손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혼탁도. 즉 너무 혼탁해. 즉 시야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시야의 장애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상 환경에 비해서는 이러한 위치나 이런 것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수중 환경에서는. 그래서 카메라 기반의 기술 적용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자, 이 세모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이유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수중 위치 추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전자기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쇄율이 낮아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수중 환경에서 감쇄율이 높아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기선 방식은 센스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추정에 용이한 장기선 방식과 그 다음 근거리 추정에 용이한 단기선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쵸? 그래서 기선 방식엔 이 두 가지가 있다. 다시 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수중 위치 추정에 널리 사용된다. 왜? 이런 수중 환경에 어떠한 방법의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을 하는데 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에는 두 가지 장기선과 단기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 환경에서 송수신이 용이한 초음파를 활용한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한 거였어요. 송수신이 왜 용이해 초음파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환경에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전자기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쵸? 요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 밑줄 그은 부분, 요 부분. 자, 3문단. 자, 그러면은 앞에선 장기선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뒤에선 단기선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 이건 기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장기선 방식은 해저의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복수로 여러 개로 설치가 가능하고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추적 대상이 되는 수중 로봇에는 통신기를 설치를 해요. 이 통신기는 뭐야?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역할이 통신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괄호친 애들은 다 수식해주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수식하는지 잘 봐주셔야 되겠죠. 이 연두색들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수중 로봇에 부착된 이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은 중계기는 이 신호를 수신은 받는 거고 송신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내면 중계기가 그거를 받아서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또 수중 로봇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중계기와 통신기는 앞전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수신, 보내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전소자는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역으로 초음파가 가해지면 앞전소자가 진동하여 전압이라는 걸 발생시킨대요. 장기선 방식에서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각각 다른 주파 수대의 신호를 송신, 보내는데 수중 로봇은 통신기를 통해서 선로 간의 신호를 구분하여 각 중계기 신호의 수신 시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중 로봇은 초음파 신호의 발신 시각과 수신 시각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저에 설치된 각각의 중계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발신과 수신의 그 시각의 차이, 그쵸? 그걸 이용해서 이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자신의 수중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선 방식인 건데 이러한 방식은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중계기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기선 방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쵸? 장기선 방식은 해저면에 설치되는 중계기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 그치?
그리고 설치된 중계기의 위치를 또 파악하기 위한 계측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선 방식의 장단점. 그 원리 여기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내용일치로 이제 그 말을 오묘하게 바꿔놓는 거니까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을 그냥 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4문답. 이와 달리 단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탐지하는 몇 개의 수중 청음기를 수중 로봇을 운영하는 모선의 선체 표면에 설치를 하고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를 부착하여 수중 로봇의 3차원 위치를 측정을 합니다. 즉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 보내면 수중 로봇에 설치된 한 개의 중계기는 이를 받아서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초음파 신호로 송신을 해요. 그러면 선체에 장착된 각 수중 청음기는 앞전 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수중 로봇이 송신한 신호를 또 뭐예요?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모선에서는 초음파 신호가 수중 청음기에 도달한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모선에 대한 수중 로봇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이를 수중 로봇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선 방식에 비해 기선이 짧기 때문에 얘는 단기선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단기선 방식의 원리인 거죠. 단기선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좁은 해역에서 적은 수의 센서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모선이 이동하는 수중 로봇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중 로봇의 위치 추정에도 용이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얘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파도 때문에 선박이 움직이게 되면서 위치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수중 청음기의 위치가 즉 요거 선체에 장착된 이 수중 청음기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왜냐면 막 파도 때문에 선박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수중 청음기가 막 위치가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를 보정하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역시 단기선 방식의 원리, 장단점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5문단으로 가볼게요. 초음파는 수중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이런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이 괄호칭 것 같은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다중경로 에러, 장애물에 의한 불완전한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정밀 추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대요. 이를 개선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 측정과 소형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이러한 연구와 개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문단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시스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수중 환경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로봇의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한 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이제 수중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 실현을 위해서 상대적 절대적 위치 측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선 방식에는 장기선과 단기선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얘네들의 장점, 단점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초음파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리, 방식과 장단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메모하시고 문제풀이 바로 해주셔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구조도 있잖아. 거기에 빈칸 같은 것도 꼭 채워 넣으시고요. 알겠죠? 자, 우리 9강 마무리했습니다. 9강 맞나요? 10강 마무리했네요. 안녕, 잘 정리하세요.